제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요, 우울이라는 게 삶의 바탕색이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그냥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다. 꼭 의학적으로 이게 질병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걸려 넘어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15년 전 20대 초반에 애인과 이별을 했습니다. 애인과 이별을 하면서 슬픔이나 기분이 다운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우울이라는 세상의 톤이 아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우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우울이 찾아온 저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몰라서 저를 더 올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계에서 충조평판의 폭력이 제 안에 고스란히 내재화되어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굽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우울입니다. 심리상담과 종교적인 수행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울의 제자리로 돌아올 때면 마치 처음 겪는 고통처럼 늘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마치 날 좀 받아들여 줄 수 없니? 라고 아기가 엉엉 우는 것 같습니다. 15년간 우울을 겪으며 제가 해보지 않은 유일한 것은 정신과에 가서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부감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울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안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울을 벗어던지고 물 밖으로 너무나 나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는 의도나 마음 자체가 어떨 때 저는 너무 서럽습니다. 우울한 감정에 대한 이런 모순적 태도에 쓰이는 제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늘 방전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우울의 고통을 디폴트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 좀 요즘에 우울해 라고 얘기할 때 그렇구나, 너 우울하구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우울을 아냐? 알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올리는 우울과 저 사람이 말하는 우울은 전혀 달라요. 너무 포괄적으로 쓰이죠. 우울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지요. 근데 이분이 편지에 쓰실 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상적 관계에서 충조평판의 폭력이 제 안에 고스란히 내재화돼서 지금까지도 스스로를 계속 올가매고 못 살게 구나 봐요. 근데 이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저에게는 우울입니다. 이분의 우울은 스스로를 충조평판하는 그 폭력, 이게 우울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무의식적 건강성, 균형성 때문에 문제를 내주면서 답도 동시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듯이 이분도 똑같이 본인이 말하는 우울을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그 다음 심리상담과 종교적인 수행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충조평판식으로 이걸 소화하지 않았을까? 심리상담을 받거나 종교적인 수행도 내가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지, 이것은 마음을 내려놔야지, 이것은 떠나보내야지, 이분이 이것도 또 충조평판으로 받아들인 그런 느낌이 저는 스물스물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는 도움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런 머리로 하는 정리가 정서적인 해소와는 별개예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내가 왜 쟤한테 저런 마음까지 들까? 쟤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미워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아빠가 떠올라서 너무 꼴보기 싫고 난 너무 질척거리 같아서 막 싫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아빠가 아닌데 쟤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둘 수 있고요.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노 자체가 처리가 되진 않아요. 머리로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 거죠. 그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마치 처음 겪는 고통처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조평판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날 좀 받아들여 줄 수 없니? 아기가 엉엉 우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삶의 일부다. 우울이 꼭 질병 아니다. 그럴 수 있는 거다. 이거 당월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이 옳다에. 그런데 그 말도 이분이 또 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울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안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막 절규를 하신 거예요. 나 안다. 그러니까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어떤 순간 그게 안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기같이 엉엉 울고 싶고 날 좀 받아들여줘 제발 스스로 막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당연하지요. 머리로는 거기까지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게 충족평판의 한계예요. 근데 이게 애인과 이별하면서도 그때도 그런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충족평판으로 계속 나를 옥맨 것 같고 그것이 저에게는 우울입니다라고 아시거든요. 충족평판의 폭력 그게 나한테는 우울이다.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또 여전히 나름의 노력으로 나름의 했던 충족평판으로 계속 당월도 또 충족평판식으로 지금 자기를 다그칠 또 다른 어떤 텍스트로 지금 이것도 또 활용하실 수 있겠구나. 예, 모여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충족평판 거기에서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만약에 저였으면 내가 또 강박 걸렸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더 또 답답할 것 같아요. 막막하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옛날 영국에요. 아주 전설적인 은행 털이 그 강도가 있네요. 수십 개의 은행을 거대한 은행을 털었는데 신출귀몰해서 안 잡히다가 사회에서 굉장히 신비화됐겠지요. 그러다가 언제 잡혔어요. 사람들이 막 취재진들이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막 은행을 도대체 왜 그렇게 왜 계속 왜 은행을 털었습니까? 또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거기 돈이 있어서. 아, 은행을 왜 털었겠어? 돈이 있으니까 털었지. 돈 때문에 털은 거지. 뭔가 좀 더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하고 물은 거죠. 제가 왜 마음에 주목하라 그러냐면 거기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야 결정적으로 뭐가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 얘기를 썼어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본인은 의도하지 않고 썼을 거예요. 마음이 확 비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울을 낫게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마음, 그 의도가 저는 너무 서럽습니다. 우울한 감정에 대한 이런 태도에 쓰이는 제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저는 늘 방전 상태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빠져나가야지. 이 책도 읽어야지. 이 모순된 태도가 너무 힘들어서 방전 상태라 그랬는데 생각과 마음이 충돌했을 때 항상 마음이 옳아요. 너무 서럽다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계속 이래. 애기같이 엉엉 울고 싶다고 하잖아요. 날 좀 제발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니? 맨날 심리상담 끌고 가고 수행하라고 막 계속 너는 왜 맨날 그런 것만 하니? 이런 그냥 주변에 약간의 비아냥이나 이런 것도 감내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 되니까 막 가고 이런 것 하면서 지금 너무 방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럽다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예, 이 마음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거기를 따라가지 마시고 내 마음을 거기에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정답이니까. 서럽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가만히 안 두니까. 당월도 이제 그만 읽으세요. 또 보면 강박이 또 발동하니까. 이래야 된다는데. 이게 읽으면 안 돼요.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서럽대잖아요.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뭘 해야 되냐. 거기 자리부터 시작하려니까 뭘 또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고 당월도 그만 읽고 심리상담 그만두고 이 우울의 고통을 디폴트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분이 말하는 우울의 고통은 뭐냐면요. 충족평판의 폭력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우울은 자기한테 가하는 충족평판이에요. 이게 어째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 안 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계속 짊어져야 되나요? 아니, 왜 그 짊어져요? 그냥 버려도 되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아는데. 사실 그게 제 사연인데요. 네. 웃으시네. 지금 왜 웃으세요? 듣다 보니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제 얘기가? 제 느낌은 일단은 서러웠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마음인 건가? 충격평판을 뭐 어떻게 자력으로는 그게 그 강박이라는 표현처럼 안 해야지 하면 한다고 안 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타인한테는
그런 거를 음. 안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네, 남한테는 중조평판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자동적으로 나한테 하는 것은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서 아까처럼 이제 근데 내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거 이게 뭐 무슨 뭐 실체가 있어야 끊어내고 잘라내고 가위를 자르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는 뭐 심리 상담이든 종교적인 수행이든 아니면 지금 막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든 이미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서러움에 그냥 완전히 퍼질러 앉았어도 된다라는 것을 당홀로 그걸 확인했으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다. 당홀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낸 답과 일치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안착해도 된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리 상담이나 종교적인 수행이나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놓고 하면 조금 마음껏 퍼질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퍼즐로 앉아야 된다. 그럼 돈은 어떻게 벌지? 일은 어떻게 하지? 완전 퍼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수 있죠. 우리가 퍼질러 앉는 것은 지금보다 더 후퇴잖아요. 그렇게 관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돈이 있다, 거기 돈이 있어서다라는 것은 그게 최종 결정적인 실마리나 단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면 다른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공감을 받으면 아이들이요 정확한 공감을 받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확하게 공감을 받으면요 내 안에 복잡함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가 돼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끌리는 것에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퍼질러 앉아 있으면 낙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껏 주목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으면 그 다음 일 그게 성인인 경우에 일에서 성취나 성공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무엇일 수도 있고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상관관계 있다고 생각하지요. 당연히. 저는 아까 웃는 게 중간에 이렇게 막 눈물도 나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웃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서럽기도 하지만 보니까 아이고 뭘 저러고 있냐 말하자면 만약에 내 자신도 그래 저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저거 나도 아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허두심이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 모습이 그렇다면 다 좋다 이런 느낌이 저는 혼자 있었거든요. 서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이고 딱하네 뭘 저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나다. 그 느낌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기도 하는 거죠. 공감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